우리가 누군가의 비극을 마주했을 때 세상은 흔히 감정의 동기화를 요구합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고 뜨겁게 포옹하며 얼마나 힘들까 마음이 찢어진다는 언어로 서로의 파동을 맞추는 것. 우리는 보통 이것을 공감의 정석이라 배우며 이 젖어든 감정의 연대 속에서 비로소 위로가 완성된다고 믿습니다.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처럼 불행 앞에서 우리는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감정의 온도를 높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ISTP라고 불리는 이 건조하고도 명료한 영혼들에게 타인의 불행은 함께 뛰어들어야 할 감정의 늪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고통은 시스템에 발생한 치명적인 오류이자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삶의 궤도를 이탈하게 만든 기계적 결함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슬픔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서로를 붙잡고 함께 휩쓸려가는 것을 선택할 때 ISTP는 본능적으로 그 흐름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나까지 울면 누가 이 상황을 수습하지? 라는 무의식적인 생존 본능을 발동시킵니다. 이들은 슬픔을 가슴으로 느끼는 단계를 의도적으로 유보합니다. 대신 차가운 이성의 메스를 꺼내어 불행의 인과관계를 즉각적으로 해부하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감정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ISTP는 홀로 둑을 쌓고 배수로를 파며 무너진 집안을 보강합니다. 너의 아픔이 내게로 흘러들어왔다는 정서적 공명 대신 내가 겪는 이 고통의 원인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겠다는 의지. 이것은 단순한 냉정함을 넘어선 문제의 본질을 관통하여 당신을 구원하려는 기술적 개입이자 완벽한 솔루션을 향한 집요한 추적입니다. 그들에게 사랑이란 같이 울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울게 만든 그 문제를 박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ISTP는 쉽게 위로의 말을 뱉지 않습니다. 실체 없는 힘내,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이 당신의 찢어진 삶을 봉합하는데 아무런 효용이 없음을 오히려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음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입을 굳게 다무는 것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감상적인 언어로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지금 당장 당신을 이 지옥에서 꺼내줄 가장 확실하고 빠른 비상 탈출구를 설계하기 위해 뇌의 리소스를 전력으로 가동하고 있는 치열한 연산 과정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겉으로는 피도 눈물도 없는 기계처럼 보이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당신의 삶을 정상 궤도로 돌려놓기 위해 그 누구보다 분주하게 손과 머리를 움직이고 있는 ISTP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남들은 휴지를 건넬 때 말없이 몽키 스패너와 설계도를 꺼내드는 사람들. 그들이 건네는 그 투박한 도구가 사실은 눈물 젖은 손수건보다 얼마나 더 강력하고 듬직한 사랑의 증명인지 그 차가운 논리의 언어를 번역해보려 합니다. 1. ISTP 공감에 원천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한다. ISTP가 타인의 불행을 마주할 때 가동되는 내면의 메커니즘은 다른 15가지 유형들과는 확연히 다른 결을 가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타인의 감정에 내 감정을 포개어 함께 진동하는 현상이라고 정의할 때 ISTP는 이를 철저하게 상황의 정밀 스캔과 오류 디버깅의 과정으로 재정의합니다. 이들이 겪는 이 독특하고 건조한 사고 과정은 그들의 영혼을 지탱하는 두 가지 핵심 엔진, 바로 내향사고라는 초정밀 분석기와 외향 감각이라는 고성능 레이더의 결합에서 비롯됩니다. ISTP는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얼마나 슬플까라고 가정하며 감정적으로 빙의하는 단계를 생략합니다. 대신 그들은 철저히 관찰자의 시선, 즉 3인칭 시점으로 물러나 도대체 시스템의 어디가 고장나서 저 사람이 저런 상황에 빠졌는가? 그를 역추적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불행은 슬퍼해야 할 비극이기에 앞서 반드시 공략하고 해결해야 할 고난도 퀘스트입니다. 그들의 눈은 당신이 흘리는 눈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눈물을 유발한 팩트와 인과관계 속에 숨어있는 변수를 향해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뿌연 안개를 걷어내고 날카로운 팩트의 뼈대만을 발굴해내는 것. 이것이 ISTP식 관심의 시작입니다. 상황 파악이 끝나는 순간 차가운 금속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ISTP의 뇌는 고속 연산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적 위로나 눈물은 문제 해결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데이터이기에 과감히 소거됩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수백 가지의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입니다. 법적 대응 가능성, 가용 가능한 재정적 지원, 당장 이동해야 할 물리적 경로 등 이들은 순식간에 A안, B안, C안을 머릿속으로 그렸다 지우기를 반복하며 최적의 경로를 찾아냅니다. 이토록 건조한 반응은 그들이 냉혈한이라서가 아닙니다. 우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그들만의 확고하고도 처절한 실용주의 철학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같이 울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울게 만든 그 문제를 가장 빠르고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입니다. 내향 사고 감정을 데이터로 치환하는 냉철한 해부. ISTP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는 세상 만물의 작동, 원리를 정교한 논리의 사슬로 연결하려는 방대한 설계도가 펼쳐져 있습니다. 평온한 일상에서 이 설계도는 세상의 이치를 탐구하는 도구이지만 타인의 불행이라는 혼란스럽고 비논리적인 상황이 닥치면 즉시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한 오류 원인 분석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 과정에서 ISTP는 타인의 눈물조차 화학적 반응이나 상황적 결과값으로 치환하여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려 합니다.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ISTP가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은 많이 아파? 괜찮아? 라는 감정적 위로가 아닙니다. 그들은 대뜸 어쩌다 그랬어? 신호는 위반 안 했고? 보험은 들어놨어? 라며 육하원칙에 입각한 신문을 시작합니다. 감정에 북받친 상대방에게 이 질문은 마치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 아니냐는 차가운 책임, 추궁처럼 들려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추락한 비행기에서 가장 먼저 블랙박스를 수거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는 조사관의 태도와 같습니다. 그들에게 진단 없는 처방은 무책임한 기만입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와 인과관계를 파악해야만 당신을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릴 가장 유효하고 정확한 로프를 던져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ISTP는 격한 감정이 이성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노이즈이자 잡음이라고 여깁니다. 슬픔에 잠식되어 엉엉 우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연산 처리의 렉을 유발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오열하며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무의식적으로 감정 차단 스위치를 올립니다. 당신의 울음소리를 음소거하고 오직 상황의 핵심과 팩트만을 걸러내어 보려 노력합니다. 마치 응급실의 외과 의사가 환자의 고통스러운 비명에 감정이입하지 않고 오직 환부와 바이탈 사인에만 집중해야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의도적인 심리적 거리두기야말로 모두가 패닉에 빠진 아수라장 속에서 ISTP만이 길을 잃지 않고 당신을 구해낼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입니다. 이 외향 감각 추상을 현실로 바꾸는 즉각적 개입. 내향 사고가 오차없는 전략을 수립하는 사령탑이라면 부기능인 외향 감각은 그 전략을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현실 세계로 옮기는 전술 타격대이자 실행하는 손과 발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 타인의 불행은 관념적인 슬픔을 넘어 만질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물리적 실체로 전환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인의 불행을 마음이 무너졌다, 절망적이다와 같은 추상적이고 문학적인 텍스트로 인식할 때 ISTP의 오감은 상황의 물성을 포착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당신의 슬픈 표정보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않아 움푹 패인 볼, 스트레스로 인해 거칠어진 피부 관리되지 않아 엉망이 된 방구석, 사고로 찌그러진 범퍼가 먼저 들어옵니다. 그들은 슬픔이라는 감정 덩어리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슬픔이 파괴해놓은 현실의 참상을 4K 해상도의 CCTV처럼 정밀하게 스캔합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판단합니다. 마음을 위로할 때가 아니라 지금 당장 저 찌그러진 것들을 펴고 빈 냉장고를 채워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00마디의 아름다운 위로 대신 투박하지만 확실한 몸짓을 선택합니다. 당신이 방구석에서 울고 있을 때 ISTP는 조용히 공구함을 꺼내 덜컹거리던 문고리를 고치고 꽉 막힌 하수구를 뚫으며 당신이 쳐다보지도 못한 복잡한 서류 더미를 말없이 분류합니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분위기 파악 못한다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만의 가장 거룩한 의식입니다. 당신을 둘러싼 환경을 쾌적하고 정상적으로 복구해 놓으면 당신의 기분도 결국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 즉,
그들은 당신의 내면을 직접 건드리는 대신 당신이 발 딛고 서 있는 무너진 세상을 보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당신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ISTP에게 사랑해, 아끼지 말라는 말은 공허합니다. 그들에게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엑셀을 밟고 핸들을 꺾어 당신을 지옥 같은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이탈시키는 동사입니다. 당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 멱살을 잡고 끌어내거나 아무 말 없이 계좌로 돈을 붙여주는 것. 이토록 직물적이고 육체적인 개입이야말로 ISTP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뜨겁고 확실한 진심의 증명입니다. 이 거리감에 따른 반응의 층위 대상별 해결의 온도차. ISTP의 삶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대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대한의 효율을 낸다는 가성비의 미학입니다. 그들은 태생적으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효율성주의자들입니다. 내 인생의 실질적인 득이 되지 않거나 흥미롭지 않은 타인의 서사의 감정을 소모하는 것을 그들은 누수이자 극도로 비생산적인 낭비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평소에 ISTP는 세상 만사에 통달한 듯 혹은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는 듯 시니컬하고 무심한 절전 모드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 고요한 수면 아래에는 아무나 넘을 수 없는 견고하고 높은 보안 등급이 존재합니다. ISTP는 인간관계를 복잡한 스펙트럼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세계는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이분법, 내 울타리 안의 사람과 그 외의 배경 NPC로 나뉩니다. 이 경계선을 기준으로 ISTP의 태도는 소름 끼칠 정도로 극적인 온도차를 보입니다. 울타리 밖의 사람들에게 그들은 감정도 흥미도 없는 차가운 돌멩이 같지만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 시스템 접속 권한을 얻은 소수의 네 사람에게는 자신의 모든 리소스와 연산 능력을 쏟아붓는 가장 뜨겁고 헌신적인 수호자로 돌변합니다. 행동력 0의 귀차니즘에서 행동력 100의 과몰입으로 중간 단계 없이 즉각적으로 스위치가 켜지는 이 극단적인 전환이야말로 ISTP의 사랑과 구원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과연 그 대상과의 거리감에 따라 그들의 해결 본능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게 될까요? 1. 가족 및 연인 너의 문제는 곧 나의 미션. ISTP는 타인에게 곁을 잘 내주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그들이 수십 년에 걸쳐 겹겹이 쌓아 올린 방화벽을 뚫고 들어온 극소수의 존재인 가족과 연인에게는 완전히 다른 알고리즘이 적용됩니다. 이 좁고 견고한 바운더리 안에 안착한 네 사람의 불행은 더 이상 외부 데이터가 아니라 ISTP 자신의 시스템에 발생한 치명적인 오류로 인식됩니다. 이 단계에서 그들은 방관자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당신의 삶을 물리적 위협으로부터 지켜내는 경호원이자 고장난 인생을 수리하는 전속 엔지니어가 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무너져 내릴 때 ISTP는 역설적으로 벙어리가 됩니다. 남들은 얼마나 힘들었어. 사랑해라며 달콤한 위로를 잘만 건네는데 ISTP는 그 앞에서 뚝딱거리며 어색한 침묵만 지킬 뿐입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힘내라는 말은 혀끝에서 맴돌다 사라졌지만 그들의 손과 발은 이미 당신을 위해 가장 바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로 위로하는 대신 당신이 져야 할 짐을 말없이 빼앗아듭니다. 당신이 운전할 힘조차 없을 때 대신 핸들을 잡고 당신이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면 대신 나서서 멱살을 잡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움이 아닙니다. 당신이 겪어야 할 물리적, 정신적 고통의 총량을 계산하여 그중 가장 무겁고 힘든 부분을 자신이 가져가는 부하 분산의 과정입니다. 내가 대신할게. 이 건조한 한마디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격렬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한번 내 사람의 문제라고 인식되는 순간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ISTP의 뇌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괴롭히는 문제의 원흉을 끝까지 추적하여 뿌리 뽑으려 합니다. 당신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밤을 새워 법률 조항과 판례를 뒤져 반박 자료를 만들고 기계가 고장났다면 부품을 직구해서라도 기어이 고쳐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그들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홀로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퀭한 눈으로 무심하게 툭 던집니다. 걱정 마, 내가 다 처리했어. 이 짧고 투박한 한마디는
백송이, 장미꽃이나 화려한 세레나데보다 훨씬 더 무겁고 듬직한 ISTP가 당신에게 건네는 가장 뜨거운 청혼이자 맹세입니다. 이 지인 및 친구 팩트 폭력과 컨설팅 사이. 가장 가깝지도 그렇다고 남도 아닌 적당히 친한 사회적 관계인 친구나 동료들에게 ISTP는 철저히 냉철한 외부 컨설턴트의 포지션을 고수합니다. 이 영역은 그들에게 감정을 교류하는 공간이 아니라 정보를 교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지적 상호작용의 공간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받아줄 의무는 없지만 당신의 문제를 분석해줄 능력은 차고 넘칩니다. 따라서 당신이 어떤 태도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그들은 영혼 없는 리액션봇이 될 수도 천재적인 전략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ISTP가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은 해결할 의지가 없는 반복적인 하소연인 징징거림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밑빠진 독에 내 소중한 에너지를 붓는 행위로 간주합니다. 만약 당신이나 너무 힘들어 위로해줘라는 태도로 감정만 쏟아낸다면 ISTP는 즉시 절전 모드로 전환합니다. 그들의 눈은 초점을 잃고 입에서는 아 진짜? 헐, 대박, 미친 거 아냐? 와 같은 입력된 데이터 값만 기계적으로 출력하는 영혼 없는 리액션 매크로가 돌아갑니다. 이것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내 프로세스에 관여하지 마시오라는 정중하고도 단호한 거절의 신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감정을 걷어내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라며 솔루션을 요청하는 순간 ISTP의 눈빛은 180도 달라집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입력되었기에 그들의 뇌가 다시 활발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상황을 체스판처럼 내려다보며 객관적인 A안, B안, C을 순식간에 시뮬레이션해냅니다.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일단 증거부터 모아. 지금 그 회사는 비전이 없어 이직해. 그들의 조언은 군더더기 없이 명쾌하고 실용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ISTP의 조언은 때로 뼈를 때리는 통증을 동반합니다. 그들은 내 잘못이 아니야라는 달콤한 거짓말 대신 내가 계약서를 꼼꼼히 안 본 게 실수야라는 아픈 진실을 들이밉니다. 사람들은 이를 팩트 폭력이라 부르며 서운해하지만 ISTP에게 이것은 폭력이 아니라 외과 수술입니다. 썩은 환부를 도려내려면 날카로운 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아픈 말을 한다면 그것은 당신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실수를 인정해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들. 나름의 가장 정직하고 현실적인 애정 표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3. 우리가 몰랐던 ISTP의 반전 심리 차가움 뒤에 숨겨진 서툰 열정.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ISTP를 가까이에서 겪어본 특히 감정적인 교류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종종 그들을 향해 이런 서운함, 섞인 비난을 쏟아내곤 합니다. 그들은 흔히 이기적이다. 공감 능력이 결여된 소시오패스 같다 혹은 감정이 없는 로봇이라는 가혹한 오해의 표적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조차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래서 보험사는 불렀어? 증거 사진은 찍어놨고? 라며 사무적인 질문을 던지는 그들의 모습은 타인의 입장에서 볼 때 무심함을 넘어 잔혹하게까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겉으로 드러난 잔혹한 효율성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봐야 합니다. 그들의 차가운 기계적 반응은 역설적으로 그들의 내면 시스템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오작동의 증거입니다. MBTI 이론에서 열등 기능이라 불리는 외향 감각. ISTP에게 이 기능은 마치 평생 사용해 본 적 없는 낯선 외국어나 다루기 힘든 불량 도구와 같습니다. 거대한 슬픔이라는 해일이 덮쳐올 때 그들은 감정을 느끼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 낯선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표현해야 할지 몰라 극심한 내부 혼란에 빠집니다. 남들이 볼 때 그들의 무표정은 무관심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의 내면에서는 감정 처리 장치가 과부하를 일으켜 블루 스크린이 뜬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그저 차갑기만 한 줄 알았던 ISTP의 강철가면 뒤편. 그 서툰 미숙함이 빚어낸 두려움과 당황의 심리를 파헤쳐보려 합니다. 왜 그들은 가장 슬픈 순간에 가장 논리적인 척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무뚝뚝함이 사실은 당신을 상처 입히지 않기 위한 얼마나 필사적인 방어 기제인지.
그 은밀하고도 안쓰러운 속사정을 이해해보려 합니다. 일 감정의 홍수에 대한 공포나는 내 슬픔을 다룰 줄 모른다. ISTP는 인과관계가 명확한 논리의 세계에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강자이자 지배자입니다. 하지만 예측 불가능하고 비논리적인 감정의 세계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들은 걷는 법조차 모르는 미숙아로 전락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의 거대한 슬픔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 ISTP는 단순히 당황하는 수준을 넘어 생존의 위협을 느낍니다. 입력되는 데이터는 방대한데 이를 처리할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지 않기에 그들의 내면 시스템은 순식간에 시스템 과부하를 일으키며 셧다운됩니다. 당신이 세상이 떠나갈 듯 통곡할 때 ISTP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굳은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이것은 그들이 당신의 슬픔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극도의 공포에 질려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그들의 뇌는 미친 듯이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합니다. 이 상황에 적합한 표정은? 지금 건네야 할 올바른 대사는? 하지만 검색 결과는 없음입니다. 학습한 적 없는 상황 앞에서 그들은 무엇을 해도 상황을 악화시킬 것 같다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내가 섣불리 입을 열었다가 너에게 더 큰 상처를 주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 그래서 그들은 오류를 일으키지 않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슬프게도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는 쪽을 택합니다. 견디다 못한 ISTP가 슬쩍 자리를 피하거나 뜬금없이 밥은 먹었어? 라며 화제를 돌리려 한다면 부디 그들을 비겁하다고 몰아세우지 말아주십시오. 이것은 쏟아지는 감정 에너지의 고압, 전류로부터 자신의 회로가 타버리는 것을 막기 위한 본능적인 두꺼비집 내리기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감정의 홍수 속에 계속 머물다가는 자신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폭발하거나 날카로운 말실수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그러니 그들의 회피는 도망이 아니라 내가 망가져서 너와의 관계까지 망치기 전에 잠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겠다는 그들만의 처절하고도 슬픈 방어적 배려입니다. 이외에? 라는 질문이 진짜 의미 비난이 아니라 구원의 단서. 용기를 내어 나 사고 쳤어. 나 너무 힘든 일이 생겼어 라고 고백했을 때 ISTP가 걱정스러운 표정 대신 미간을 찌푸리며 대뜸 왜 그랬어? 어쩌다 그런 거야? 전조 증상은 없었어? 라고 꼬치꼬치 캐묻는다면 부디 그 날카로운 물음표에 베어 상처받지 마십시오. 당신의 귀에는 그것이 내가 멍청해서 당한 거야 라는 차가운 비난이나 책임 추궁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ISTP의 언어 체계에서 왜는 과거를 질책하는 단어가 아니라 미래를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단서입니다. ISTP에게 문제 해결이란 입력값을 넣으면 결과값이 나오는 함수와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냥 너무 슬퍼라며 감정만 호소하는 것은 그들에게 입력값 없음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이 왜? 라고 묻는 것은 이 문제를 고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제발 나에게 달라는 절박한 요청입니다. 그들은 육하 원칙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 사건의 타임라인, 인과관계의 연결고리가 있어야만 비로소 당신을 도울 솔루션을 조립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원인 분석 없는 위로란 진단 없이 처방전을 써주는 돌팔이, 의사의 무책임한 기만일 뿐입니다. 이 상황에서 ISTP는 자신을 응급실의 외과 의사로 세팅합니다. 의사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 피가 철철 흐르는 환부를 헤집고 핀셋으로 파편을 골라내야 하듯 ISTP는 당신을 구하기 위해 당신이 덮어두고 싶은 아픈 기억과 실수를 들춰내서라도 팩트를 확인하려 듭니다. 당장이 아프다고 상처를 덮어두면 결국 골마서 당신을 죽게 만들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나쁜 사람이 되기를 자처합니다. 당신이 지금 당장 나를 원망하더라도 내가 욕을 먹더라도 일단 너를 살려놓고 보겠다는 악역의 헌신. 그러니 그들의 집요한 질문 공세는 당신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두 번 다시 내가 이런 불행을 겪지 않게 하겠다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재발 방지 약속입니다. 4. ISTP가 불행을 위로하는 고유한 방식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수리. 우리가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세상은 보통 언어라는 밧줄을 던져줍니다.
감정형 인간들은 유려한 언변과 따뜻한 목소리로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지며 다 잘 될 거야 라는 희망의 주문을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 듣기 좋은 말들을 위로의 정석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ISTP의 위로는 귀로 듣는 청각의 영역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온몸으로 겪는 감각과 체험의 영역에 존재합니다. 이 건조한 실용주의자들은 태생적으로 언어의 빈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말뿐인 위로는 공기 중에 흩어지면 그만인 휘발성이 강하고 실체가 없는 뜬구름에 불과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배부르겠다고 말한다고 해서 위장이 채워지지 않듯 무너진 사람에게 힘내라고 말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는 냉혹한 진실을 그들은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는 대신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건네는 위로는 무형의 감정이 아니라 당신이 두 발로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바닥을 다지고 기둥을 세우는 단단한 땅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 한 끼의 무게로, 때로는 고장난 차를 고쳐주는 기름 묻은 손길로, 때로는 당신을 태우고 질주하는 자동차의 진동으로 구현됩니다. ISTP는 당신의 텅 빈 마음을 가벼운 언어로 채우는 대신 확실하고 명징한 물리적 실체들로 꽉 채워 당신을 지탱하려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침묵의 기술자들이 어떻게 언어의 공백을 행동의 밀도로 메우는지, 그 투박한 움직임이 어떻게 무너진 당신의 세계를 다시 견고하게 조립해 나가는지, 그 유능한 사랑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1. 물리적 해결 엉망이 된 현실을 복구하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별의 아픔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있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멘탈이 붕괴되었을 때 ISTP는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와 같은 추상적인 문자를 보내는 것을 가장 무력한 행동이라고 여깁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의 결핍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방구석에 처박혀 울고 있을 때 현관벨이 울립니다. ISTP가 보낸 배달 음식입니다. 여기에는 밥 먹고 힘내라는 쪽지조차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투박한 배달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닙니다. 내 정신은 멈췄어도 내 육체는 돌아가야 한다는 당신의 생존을 걱정하는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명령어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슬픔 때문에 굶어 죽는 비효율적인 사태를 막기 위해 당신의 위장에 강제로라도 연료를 주입하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당신이 빚더미에 앉거나 복잡한 법적 분쟁에 휘말려 패닉에 빠졌을 때 ISTP는 휴지를 들고 같이 울어주는 대신 밤새 모니터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완벽하게 정리된 재무 설계 엑셀 파일이나 사건 대응 로드맵을 내밉니다. 울지 말고 이 순서대로만 해. 그러면 해결돼. 감정의 카오스 속에서 길을 잃은 당신에게 그들은 뜬구름 잡는 희망 대신 지도와 나침반을 쥐어줍니다. 불안은 불확실성에서 오지만 계획은 확실성을 줍니다. 그들이 건네는 이 차가운 엑셀 파일이야말로 당신의 불안을 잠재우는 가장 뜨거운 진정제입니다. 사람이 우울해지면 주변 환경도 같이 망가집니다. 형광등은 깜빡거리고 설거지는 쌓이며 문고리는 삐걱거립니다. ISTP는 이 꼴을 두고 보지 못합니다. 당신이 넋을 놓고 있는 사이 그들은 말없이 공구를 들고 삐걱거리는 문고리를 고치고 느려 터진 컴퓨터를 포맷하고 꽉 막힌 하수구를 뚫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에서 짜증을 유발하는 자잘한 버그들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내 마음이 지옥인 건 내가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내가 머무는 방 안에서만큼은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세팅해 놓겠다는 의지. 당신의 마음이 치유되어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을 때 아무런 문제 없이 작동하는 쾌적한 환경을 선물하는 것. 이것이 ISTP식의 지극하고도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이 감각적 전환 일단 나가서 바람이나 쐬자. ISFP가 은은한 조명과 잔잔한 음악으로 당신의 슬픔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 무드의 치유를 선호한다면 ISTP는 정반대의 길을 택합니다. 그들은 우울이라는 감정을 뇌가 한 가지 생각에 갇혀 과열된 상태로 진단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처방전은 위로가 아닌 강제 리부팅입니다. 오감을 강타하는 강력한 자극의 전환을 통해
슬픔에 잠식된 당신의 뇌회로를 물리적으로 끊어내고 초기화시키는 것입니다. 우울해하는 당신을 보며 ISTP가 대뜸 나가자라고 하며 조수석에 태운다면 그것은 낭만적인 드라이브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꽉 막힌 시내를 벗어나 뻥 뚫린 고속도로나 해안도로로 핸들을 꺾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 거센 바람이 들이치게 하고 엔진 소리가 진동으로 느껴질 만큼 속도를 높입니다. 지금 이 속도와 풍경에 집중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시각 정보와 피부를 때리는 차가운 바람은 당신의 뇌가 과거의 슬픔을 붙잡고 있을 여력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들은 당신을 정체된 방구석에서 끌어내어 흐르는 도로 위에 던져놓음으로써 삶은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데려가는 곳은 조용한 카페가 아니라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 아주 매운 짬뽕집이거나 머리가 띵할 정도로 차가운 빙수 가게, 혹은 시끄러운 음악이 나오는 펍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강렬한 미각적 통각을 이용해 슬픔을 덮어쓰게 하는 해킹 기술입니다. 혀끝이 아릴 정도의 자극이 들어오면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슬픈 생각을 멈추고 당장의 감각에 집중하게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먹어. 땀 흘리면 좀 나아져. 이 투박한 권유는 무신경함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우울의 늪에서 본능적 감각이라는 밧줄을 던져 억지로라도 끄집어내려는 ISTP식의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구원입니다. 결국 이 모든 행위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돌아가며 에너지를 갉아먹는 부정적인 생각의 프로세스를 강제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방 안에서 혼자 땅굴을 파고 들어가는 것을 절대 두고 보지 않습니다. 밖으로 끌어내고 걷게 하고 먹이고 보게 만듭니다. 몸을 움직여 감각을 깨우는 것. 그것만이 고장난 당신을 다시 작동시킬 수 있는 유일한 리셋 버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 ISTP의 침묵과 고립 무관심이 아닌 에너지 보존 법칙. 앞서 감정이 아닌 기능과 행동으로 타인의 불행을 수리하려는 ISTP의 건조하고도 확실한 사랑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완벽해 보이는 해결사적 면모 때문에 우리는 종종 착각하곤 합니다. 그들이 마치 지치지 않는 기계이거나 감정의 동요가 전혀 없는 강철 심장을 가졌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이들도 피가 흐르는 인간입니다.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에러 메시지를 숨기고 있을 뿐, 타인의 거대한 불행을 마주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겪는 내적 과부하와 피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ISFP가 타인의 감정을 스펀지처럼 너무 많이 흡수해서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워진다면, ISTP는 자신의 규격에 맞지 않는 감정적 대응이라는 옷을 억지로 껴입고 연기하느라 배터리가 광속으로 방전됩니다. 남들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위로의 표정과 말투가 그들에게는 매 순간 치열하게 계산하고 출력해야 하는 고난도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난 뒤, 혹은 한바탕 위로의 시간이 지난 뒤, ISTP가 홀연히 연락을 끊거나 방문을 걸어 잠그고 동굴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문 안쪽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당신을 향한 실증이나 거부가 아닙니다. 과열된 엔진을 식히고 엉킨 회로를 풀기 위해 필사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시스템 긴급 유지 보수의 현장입니다. 이제 그들의 침묵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 그 닫힌 문 뒤의 고독한 풍경을 이해해야 할 때입니다. 1연기의 대가, 사회적 배터리의 급격한 방전. ISFP에게 공감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흡수라면, ISTP에게 공감은 고도의 집중력과 연산 능력을 요하는 고강도 노동입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타인의 감정에 자동으로 반응하는 스위치가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타인의 불행 앞에서 수동으로 기계를 돌려 적절한 표정과 반응을 생산해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웃지 않는 광대가 무대 위에서 필사적으로 웃음을 지어야 하는 것과 같은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를 태우는 작업입니다. 슬퍼하는 사람 앞에서 ISTP의 뇌는 초당 수십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지금 눈썹을 찡그려야 하나? 여기서 탄식을 내뱉는 게 자연스러운가? 목소리 톤을 더 낮춰야 하나?
남들은 본능적으로 나오는 정말? 어떻게? 라는 리액션이 ISTP에게는 치밀하게 계산하고 출력해야 하는 대사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비극 그 자체보다 그 비극에 맞춰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반응을 연출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극심한 피로를 느낍니다.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지만 속으로는 내 진짜 감정을 들키면 상처받겠지? 라고 걱정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본성을 억누르고 가면을 더 쓰는 과정. 이 내적 불일치가 주는 스트레스는 그들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고성능 그래픽 작업을 계속하면 컴퓨터가 발열을 잡기 위해 성능을 강제로 낮추듯 감정 노동은 ISTP의 뇌를 과열시킵니다. 어느 순간 그들의 눈동자에서 초점이 사라지고 입이 굳게 닫히며 표정이 싹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이것은 당신이 싫어져서가 아닙니다. 뇌의 CPU 온도가 임계점을 넘어 시스템 보호를 위해 강제 절전 모드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 상태의 ISTP는 방전된 배터리와 같습니다. 아무리 말을 걸어도 입력값이 들어가지 않고 멍하니 허공만 응시할 뿐입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생리적인 한계입니다. 그들은 지금 셧다운된 채로 타버린 회로를 식히고 있는 중입니다. 이 TI-NI 루프 해결할 수 없는 불행이 주는 논리적 고문.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내면의 고통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ISTP는 태생적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고로 해결책도 있다는 대전제를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죽음, 시한부 판정, 돌이킬 수 없는 이별처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절대적 불행을 마주했을 때 그들의 견고했던 내면, 세계는 뿌리부터 붕괴합니다. 현실 감각을 상실한 채 내면의 논리와 부정적 직관 사이를 무한히 맴도는 지옥의 회전목마, TI-NI 루프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갈 때 ISFP가 너무 슬프다며 감정의 고통을 호소한다면 ISTP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끔찍한 무력감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눈앞에 고장난 기계가 있는데 내 손이 잘려나가 수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엔지니어의 절망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유능함과 해결 능력에서 찾습니다. 그렇기에 해결할 수 없는 불행 앞에서 그들은 스스로를 폐기 처분해야 할 불량품처럼 느낍니다. 도대체 왜 방법이 없지? 내가 뭘 놓친 거지? 라며 답이 없는 문제를 붙들고 스스로를 갉아먹는 논리적 고문. 이것은 그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가혹한 형벌입니다. 현실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그들은 부정적인 상상력의 늪에 빠집니다. 그때 내가 그 길로 가지 않았다면? 그때 내가 전화를 받았다면? 이미 지나간 과거의 데이터를 끊임없이 되감기하며 일어날 리 없었던 수만 가지의 만약에 시나리오를 돌립니다. 이 과정은 건설적인 반성이 아니라 자신을 완벽한 가해자로 만들기 위한 자학적인 논리 조립 과정입니다. 그들은 슬픔을 느끼는 대신 자기 자신을 논리적으로 난도질하며 고통받기를 선택합니다. 이 고문이 극에 달하면 ISTP는 최후의 방어 기제로 감정의 스위치를 아예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것에 대해 지독하게 냉소적으로 변합니다. 어차피 인간은 다 죽어. 아등바등해봤자 의미 없어. 그들이 내뱉는 이 극단적인 허무주의를 혐오하거나 차갑다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들이 타락해서가 아닙니다. 너무나 돕고 싶고 살리고 싶고 해결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능력 밖이라는 잔인한 팩트를 인정해야만 하는 고통을 견딜 수 없어 내지르는 역설적인 비명입니다. 의미가 없다고 믿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미쳐버릴 것 같아서 스스로에게 거는 최면. 그것이 그 차가운 허무주의의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감정이 아닌 기능과 행동으로, 눈물이 아닌 땀과 도구로 타인의 불행을 수리하려는 ISTP의 내면을 긴 호흡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긴 여정의 끝에서 다시 한번 당신의 기억 속 가장 아팠던 순간을 소환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당신은 인생의 가장 춥고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엑셀표를 들이밀며 비용은 얼마나 나와? 라고 묻거나 하소연하는 당신의 말을 자르고 그래서 결론이 뭐야? 라고 다그치는 ISTP의 태도에 가슴이 베인 듯한 상처를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이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구나. 내 감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구나 라며 그들의 등 뒤에서 서러움의 눈물을 삼켰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논리는 너무나 날카로워서 때로는 불행 그 자체보다 더 아프게 당신을 찔렀을 테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 글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간곡히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들의 차가운 이성이 사실은 당신을 위해 가장 뜨겁게 달궈지고 단단하게 재련된 갑옷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당신과 함께 울다가 탈진에 쓰러지는 감정의 포화 상태를 상상해 보십시오. 슬픔은 전염성이 강해서 때로는 위로하는 사람조차 그 슬픔에 잠식되어 함께 늪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ISTP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마저 울면 누가 이 사람을 지키지? 그들은 당신이 마음 놓고 무너질 수 있도록 자신은 끝까지 정신줄을 놓지 않고 버티는 쪽을 택합니다. 장례식장의 신발을 정리하고 사고 현장의 파편을 치우고 끊긴 전기를 다시 연결하여 당신이 울음을 그치고 돌아왔을 때 무너지지 않은 일상이 그곳에 있도록 지켜내는 사람. 그들은 기꺼이 고독한 파수꾼이 됩니다. 그들의 사랑법은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는 다정한 손수건이 아닙니다. 대신 그들은 당신을 울게 만든 그 원흉, 그 빌어먹을 문제를 박살내려가는 망치가 되기를 자처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슬픔을 함께 느끼기보다는 당신의 슬픔을 가장 빨리 끝내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곁에서 같이 아파하는 것은 그들에게 무능력한 사랑입니다. 아픔의 원인을 제거하여 당신을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것만이 그들에게 유효한 사랑입니다. 그러니 부디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건네는 퉁명스러운 해결책과 투박한 손길, 때로는 야속할 만큼 냉정한 침묵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아픈 것은 비효율적이고 잘못된 일이다. 내 시스템에서 너의 불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내 모든 능력을 동원해 너를 반드시 다시 웃게 고쳐놓겠다는 세상. 그 어떤 달콤한 위로보다 강력하고 ISTP만이 할 수 있는 가장 듬직하고 확실한 구원의 선언입니다. 그들의 차가운 갑옷 안에는 당신을 지키기 위해 맹렬하게 돌아가는 뜨거운 엔진이 숨겨져 있습니다.